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네, 모두들 행복한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도 저는 이제 블로그로 글을 먼저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그 블로그 글을 토대로 해서 오늘의 좀 얘기를 여러 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록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증시 현황도 6,300을 다시 한번 S&P 500 6,300을 이렇게 넘어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낙관론이 좀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 greed하고 fear, 그러니까 탐욕과 그리고 두려움, fear, 두려움 단계. 그 단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어느 선에 서 있는지 그거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좀 있으면 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빅테크의 실적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주요 뉴스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알파벳 같은 경우에 구글이죠.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광고나 클라우드 실적 호조를 기대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M7 대신 가상자산에 꽂힌 서학개미, 네, 지금 뭐 코인 관련돼서 난리가 났죠. 네, 코인 관련돼서 난리가 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마음을 가다듬고 지금 내 현금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투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그리고 S&P 또 사상 최고치다. 근데 월가에서는 미증시 리스크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낙관론이 있으면 비관론자도 있다라는 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서학개미가 6% 보유한 조비에이에이션. 조비에이에이션도 제가 방산 관련된 업체로서 최근에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조비에이션이 2026년도에 상용화를 조금 목표로 하고 지금 기술력도 뭐 도요타나 그런 기업들과도 협업을 잘 하고 있어가지고 좀 지켜볼 만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뭐 정책에 힘입어서 태양광 관련된 주식인 퍼스트 솔라. 네, 퍼스트 솔라도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약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빅테크 위에서 관세를 휘두르는 트럼프. 이제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관세가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8월 달 전후로 또 이제 빅테크들의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가 나고 관세까지 딱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다 금리까지 만약에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삼중 구조가 딱 맞춰지면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지금 무리하게 투자하는 거는 확실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내 현금을 반드시 고려하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요 리포트를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리포트는 자, 5천억 달러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여기에서 위기에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 대한 소식의 반격도 같이 나왔는데, 바로 오픈 AI가 목표를 더 키웠다라는 거죠. 오픈 AI의 CEO, 샘 알트먼이 항상 자주 하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 같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샘 알트먼은 항상 이제 어떤 기술적인 목표치가 있다라고 해보면, 거기에서 마케팅적인 측면으로서 돈을 굉장히 이렇게 높게 부르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군가는 단순한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누군가는 그게 어느 정도 합당한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맞고 틀리고 보다도 거기에서 이면에 그 5천억 달러라는 부분에 어떤 기업들이 속해 있는지도 우리는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핵심만 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림을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자,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돼 있고, The Power Broker and Their Tiers, Their Ties. 미국이 최상단에 있죠. 미국이란 기업이 있고, 뭐 중국 관련된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블랙록이라는 기업도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주로 오픈 AI와 소프트뱅크, 그 다음 오라클이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RM과 엔비디아,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함께 어떻게 보면 칩 관련돼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게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백악관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한 거죠. 트럼프 정부에서 야심차게 발표한 5천억 달러 규모의 초거대 AI 인프라 프로젝트. 그냥 AI 프로젝트, LLM 이런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인프라를 다루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굉장히 큰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부분을 다루는. 근데 이게 6개월 만에 좌초설에 휘말렸고 여기 관련된 투자자들은 충격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놀랍게 오픈 AI는 더 크게 더 빠르게라는 방식으로 의혹에 맞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서버실이라는 물리적 공간, 그리고 에너지라는 자원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샘 알트만도 항상 요즘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AI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AI를 뒷받침하는 에너지 관련된 기업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샘 알트만이 직접적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SMR 관련된 이제 소형 원자로 관련된 오클로 같은 기업들도 있죠. 그래서 샘 알트만이 투자한 뭐 기업 이렇게 해가지고 오클로라는 어떻게 보면 소형 원자로 기업이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게 뭐 기술력도 당연히 오클로라는 기업이 좋겠지만 샘 알트만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지금 이 시대의 AI의 거두가 얘기를 함에 따라서 상승한 것도 조금 어, 그 부분도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계약 하나 없었다라는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설립조차 되지 않은 합작 법인이다. 그 다음 실질 계약은 0건이다. 그 다음에 부지, 땅 관련돼서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걸 하나로 함축해보면 정치적인 부분과 자본의 이해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슈와 자본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5천억 달러라는 돈을 어떤 기업이 얼마만큼 가져갈 것인가 이런 얘기도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픈 AI는 우리는 이미 공사 중이다라는 역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에벨린 부지에서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엔비디아의 최신 GB20 서버가 오라클을 통해서 공급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라클 주가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이 상승하기보다도 오라클이 아무래도 이런 서버나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1등 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볼 수 있으신 것처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는 뭐 AI Developed Cancer, 그러니까 결국에 암 관련 치료, 그 다음에 Backed by 빅테크, 그러니까 빅테크. 지금 이게 오라클 CEO가 오른쪽에 있고, 샘 알트만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만 개의 새로운 테크 잡이 생길 거다. 그 다음 New AI 코어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Easing AI Regulation, 그러니까 AI 관련된 법 규제를 좀 더 쉽게 좀 지우겠다. 그다음 cutting out China.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해 놓고 미국 독점적으로 좀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미국 증시 반응을 봐보면 아무래도 이 부정적인 소식이 나옴에 따라서, 근데 이 소식이 그냥 소식이 아니라 조금 너무 큰 소식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5천억 달러라는 자본이 그 자본에서 좀 충돌이 발생했다 보니까 거기에서 엔비디아 주가, 브로드컴, TSMC, 그러니까 칩 관련된 기업들의 조금 직격탄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하락하진 않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각 기업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공통적인 목표는 있어요. AI에는 곧 에너지가 필요하며, 미래는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공통적인 이슈예요. 그래서 계산력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넘어야 하면서 그 한계를 넘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대장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손정희가 꿈꾸는 1차적인 목적은 Singularity AI 도시, 그 다음에 샘 올트만은 인류 확장형 지능, 그러니까 좀 더 똑똑해지는 AI를 만들겠다. 그다음 트럼프 정부가 강조하는 AI 패권 국가 전략. 항상 얘기하죠. 마가라고 해서 네,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들 그게 존재하고 여기에서 AI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게 갈라질지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돈이 앞으로 더 커질 것 같고, 이거 관련된 ETF가 계속해서 나오게 될 텐데, 여기에서 본질적인 거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중점적으로 해서 어떤 기업이 어떻게 보면 매출을 잘 날지, 잘 낼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핵심 키워드는 건설 관련된 거, 토지, 에너지, 그다음 정치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뭐 아마존 AWS, 그다음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같은 그런 클라우드 시스템이 아니라 물리적인 세계, 그러니까 물리적인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서버 같은 거, 그걸 잘 다루는 기업,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 같은 거, 그 에너지 같은 거를 잘 다루는 기업이 앞으로 당분간은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게이트는 실패할 수 있지만, 사실 스타게이트 자체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 있지만, 거기 기업에 들어가는 투자나,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성장하는, 기술적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라클의 주가도 봐보면 전체로 이렇게 펼쳐봤을 때, 최근에도 신고가를 이렇게 찍은 것처럼 오라클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렇고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조금 짧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정리만 해서 말씀드려 보면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핵심 법안인 지니어스법, 그다음 반시 CBDC법, 그다음에 암호화폐 명확성법 이게 다 통과가 되면서 달러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테더 코인 관련된 거 그게 제도권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게 기대 효과를 봐보면 미국 국채가 수요가 창출되고, 그러니까 국채가 잘 팔린다라는 거죠. 그다음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확대되고, 사실 이 달러 패권 강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리스크를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코인런. 그러니까 코인을 그냥 팔고 도망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코인에 대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기보다도 아까도 드렸던 것처럼 사실 비트코인하고 그 다음에 시총 순위를 그러니까 코인 시총 순위를 나눠 봐보면 비트코인이 시총 1위고 그 다음에 2위가 이더리움이고 3위가 리플이죠. 최근에 리플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리플에 지금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에서도 저는 제 개인적인 기준은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 순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코인 자체가 리스크라고 생각을 일단 하는데요.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코인이 현재로서 국제적으로 지금 이런 법안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통과가 되긴 됐지만, 문제는 그게 실질적으로 기업처럼 활용되는 측면이 조금, 어, 부-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화로서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약하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감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내가 코인에 100% 몰빵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도 내 자산 전체에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이나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대표적으로 테더 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 코인을 보시면은 가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달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테더 하나가 뭐 1달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ETF도 계속 쏟아질 거고,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대표적으로 뭐 코인베이스나 서클 인터넷 그룹 같은 기업들이 있죠. 그 다음에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측면이긴 한데, 코인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막 성장하고 폭발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 내 자산의 현황을 보고 잘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테슬라 관련된 리포트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테슬라 관련된 최근 뉴스는 실적 전망, 8월 3일 날 실적 발표를 하죠. 그래서 로보택시 vs 판매 부진, 예, 그 사이에 테슬라, 테슬라 다이너도 최근에 발표를 했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다이너도 나왔고 핵심을 요약드려보면은 테슬라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가 일단 떨어졌었어요. 최근에. 그리고 조정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자체도 떨어지고 순이익 자체도 떨어졌어요. 그냥 차량 인도량은 13.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한 39만 대, 뭐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하락을 했다. 근데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은 하락이 예를 들어서 한 20% 정도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덜 하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량 인도량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테슬라에 대해서 냉정하게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아직도 스타트업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테슬라가 8월 3일 날 2분기 성적 발표를 할 텐데, 역시나 차량 인도량 감소에 따라서 성적표가 그리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역시나 정치적 리스크와 그 다음에 BYD, 그 다음 최근에 전기차, 리디안도 뛰어들었죠. 그 다음에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모델 Y의 전환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생산이 중단되고 있죠.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관세도 있겠고, 그래서 자동차 매출이 특히나 20% 정도나 감소를 했는데, 이번엔 얼마나 감소하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대해봐야 될 점은 역시나 텍사스 오스틴의 지금 로보택시 관련된 테스트를 확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와 사우디까지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테슬라의 진짜 무기인 소프트웨어, FSD 버전 13, 소프트웨어 부분이 바로 테슬라의 사실 앞으로의 진짜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려되는 요인은 저가형 전기차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죠. 아무래도 테슬라의 전기차 자체가 가격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가형 전기차에 대해서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했던 약속과 현실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갭이 벌어짐에 따라서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클레이즈는 저가형 전기차의 지연은 유상증자 이슈와 함께 투자자의 불만 요인으로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사업으로서 실험을 한 테슬라 다이너가 있는데요. 여기는 실험의 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비 경험을 사용자들한테 보여주고 옵티머스 로봇이 팝콘을 서빙하는 모습으로서 사용자들한테 우리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봇도 잘 만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는 역시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뭐 일정하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는 스타트업의 형태를 띠고 있고, 사실 그게 테슬라의 주가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테슬라가 앞으로 약간 양강 구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얘기하고 있는 꿈과 같은 로드맵, 그러니까 비전과 같은 로드맵을 지켜보면서 실질적으로 테슬라의 매출, 분기별 매출을 함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주식의 대가들이 얘기하는 뭐 기업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이런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의 비전만 보면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느리지만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고 있고요. FSD가 같은 형태로. 근데 실질적인 매출은 잘 따라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거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팔란티어 소식도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팔란티어에서 1억 달러어치의 육군 계약 수주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차세대 지휘 통제 시스템인 Next Generation Commander and Control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1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팔란티오와 안드릴 같은 경우는 비상장 기업인데요. 방산 기업 중에 굉장히 지금 잘 어떻게 보면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 육군이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팔란티오의 주가도 최근에 신고가 150달러까지 넘어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미국 육군이 원래는 그냥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많이 도입하지 않고 있다가 AI와 자동화 기반으로 완전히 리디자인 하려는 디지털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안드레일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 안드레일 같은 기업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하는 드론 같은 하드웨어까지 하고 있는 무기 관련된 하드웨어까지 이제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육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통제 시스템이 전장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거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팔란티어와 안주릴이 어떻게 보면 선취점을 먼저 잡았다라는 거죠. 네. 물론 기존의 방산 기업들도 기존의 미국 육군과 협약을 맺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실시간 데이터 피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들, 그 다음에 예측을 해서 AI를 통해서 예측하는 이런 데이터 시스템, 그 다음 자율무기 연결, 이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 과정들, 이것들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실시간 데이터 피드나 예측형 AI 같은 경우에 팔란티어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이 무기 관련된 시스템, 무기 관련된 운영체제는 안드릴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 관련된 게 좀 들어가면은 안드릴에서 주로 방산을 담당하고 있고, 데이터와 AI 관련된 부분은 팔란티어에서 담당을 많이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팔란티어에 돌아가는 몫은 얼마나 되나? 팔란티어는 돈을 얼마나 벌까? 일단 3년간 연간 반복 매출이 1.5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시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정부 계약 매출이 1억 3,500만 달러로 작년에 5배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NGC2 계약이 3분기 실적에 포함될 거기 때문에 이 3분기 실적에 반영이 됐을 때 이 3분기 전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지 앞으로도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팔란티어의 현재 재무 체력을 살펴보면은 80%, 80% 이상의 총 이익 마진이 나고 있고요. 그다음 36%의 연간 매출 성장률. 사실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온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인베스팅 프로에서는 팔란티어의 재무 건전성을 우수 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의 안 좋은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고평가 구간으로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PER이 막 600배가 넘어가고 이러죠. 그렇지만 고성장 AI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밸류에이션 현상을 팔란티어는 겪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띄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팔란티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팔란티어는 이제 하드웨어 없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로키드 마틴 같은 방산 기업들은 하드웨어를 중점적으로 가져간 그런 방산 업체라고 생각을 해보면 팔란티어는 하드웨어의 양을 최대한 줄이고 소프트웨어와 AI의 양을 최대한 늘린 상태에서 전장을 점령하려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팔란티어가 두뇌라고,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두뇌라고, 우리 머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주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여기에서 하드웨어는 단순한 하드웨어, 뭐, 탱크, 뭐, 비행기 이런 것보다도 드론이나,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무기 관련된 거. 네. 자율무기. 그러니까 무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무기가 스스로 드론이 스스로 움직이면은 이 드론 안에 탑재된 스스로 움직이는 이 체제 자체, 소프트웨어는 팔란티어고 이 드론 자체는 안드레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일은 퓨리 드론과 고스 드론, 그 다음에 자율방어 시스템, 이게 현재 64개 이상의 국방계약 포트폴리오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현실적으로 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5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이미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류가 팔란티어가 이렇게 조합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현재. 네, 그 외에 팔란티어의 확장 소식을 봐보면 연방시장 진입으로써 AI 로봇 관련된 기업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 기상 데이터까지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센추어 연방 서비스 파트너십을 통해서 연방정부 고객에 대한 팔란티어 AI 플랫폼이죠. 배포 가속화를 하고 있고, 웨드부시에서는 목표 주가를 160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의 현재 위치가 압도적인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부분도 있고, 자, 마지막으로 아이온큐 짧게 볼게요. 아이온큐에서 여기,
여기가 어디냐? 자, 아이온큐에서 정보기관 출신 컨턴 전문가가 합류했다라고 합니다. 네, 미국 국가정보국 산하 정보고등 연구계획국의 핵심 리더였던 릭 뮬러 박사를 양자 시스템 부문 부사장, VP라고 하죠. 여기로 새로 임명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짧게 생각을 해보면 양자 시스템 포트폴리오가 확장될 것이고 양자 네트워킹 역량이 계속해서 넓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연구 및 국방 파트너십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아이온큐가 민간 기업이잖아요. 그냥 사기업이잖아요. 국가 기업이 아니라. 근데 민간과 군사, 이 경계선이 조금 붕괴되면서 어떻게 보면 아이온큐라는 양자 기업이 좀 더 통합적인 기업으로서 나아갈 것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엔 미국이 양자 관련된 법 규제도 좀 더 느슨하게 풀어줘서 아이온큐가 성장할 수 있는 도화선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양자 인터넷 주도권. 역시나 이것도 AI와 마찬가지로 주도권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분명히 양자 컴퓨터를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을 텐데 미국에서는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다른 양자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기술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 이 시스템 중심이라고 하면은 좀 더 넓은 전체 시스템을 통합한 형태로 설계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이온큐가 할 일이 되게 많아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아이온큐의 시가총액은 130억 달러고 지난 12개월 매출이 7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에서는 목표 주가를 55달러로 상향을 했고요. 공격적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게 성공을 하면서 10억 달러 규모의 현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미엄 발행을 하면서 55.49달러의 주가를 발행을 하면서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CPU, GPU면 엔비디아가 생각나시죠? 그다음 CPU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기존의 ARM의 CPU 같은 거. 그 CPU에서 GPU. 그 다음에 완전한 상용화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 QPU까지 이동하는 전환기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온큐의 매출이 사실 지금은 순이익이 계속 마이너스인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온큐에 명확하게 투자를 하기보다도 아이온큐가 앞으로 이 양자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과연 이 국가 간의 이 국가와 협업을 앞으로도 잘 해나갈지. 지금 매출을 보시면 분기별 매출인데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온큐도 지금 이 손익계산서나 이 매출 그다음 숫자로 봤을 땐 그렇게 좋진 않은 기업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전과 그다음에 현재 국가기관과 계속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을 채용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잘 나오는지 이번에 또 다른 8월 달이나 9월 달에 또 매출 발표가 날 텐데 실적 발표가 날 텐데 아이온큐에 대해서도 향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살펴봤던 부분은 AI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했죠. 무기, 그다음 로봇,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까지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AI라는 중심 키워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다음 미국의 무기 체계, 방산 기업들에 대해서 주력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